충격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오는 2월 21일 개봉합니다. 러닝타임 131분, 15세 이상 관람가의 이 작품은 지난해 여름 북미 개봉 당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 등 쟁쟁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고 제작비 대비 1700% 누적 수익을 달성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오늘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을 테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참혹한 아동 인신매매 실체를 알게 된 정부 요원이 전 세계에 밀매되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담은 실화 범죄극입니다.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국토안보부 특수요원이었던 팀 벨러드가 비공식 작전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을 구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. 아동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팀 벨러드는 288명의 범죄자를 체포한 전설의 요원이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. 어느 날 인신매매 조직 거래 현장 잠입에 성공한 팀 벨러드는 납치되었던 8살 소년 미겔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. 소년은 벨러드에게 말합니다. 아저씨는 아이들을 구해주는 사람이죠. 우리 누나도 찾아주세요. 팀 벨러드는 피해 아동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 인신매매 조직에 잠입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.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35만 명의 아동이 실종 신고되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의 인신매매 규모는 지난 5년간 무려 5,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성년자는 57%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.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5, 6세 어린이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성폭력에 시달리고 이 모습은 녹화돼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서 거래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신매매는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. 매년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.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, 강제노동, 구걸이나 장기매매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부족한 교육 환경, 난민 어린이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영화 관람 여부를 떠나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. 아동 인신매매 시장은 무려 2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던 팀 벨러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. 팀 벨러드는 인신매매를 당한 뒤 성매매에 이용당한 다수의 아이들을 처음 구출하고 2013년 퇴사 후 아동구조 전담기구인 OUR을 설립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. OUR은 현재까지 4,000건 이상의 작전에 참여했으며 약 6,500명의 범죄자를 소탕하고 6,000명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출했습니다. 팀 벨러드는 2012년 IT공화국과 콜롬비아에서 인신매매 피해 아동 구출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. 당시 임무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국토안보부 상부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그는 사직서를 내고 현장에 남아 미성년자 50여 명을 비롯한 123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한 바 있습니다. 그는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꾸준히 아동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며 피해 아동 구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팀 벨러드가 몸담았던 국토안보부는 2002년 11월 신설된 기관입니다. 미 내각을 구성하는 여러 부처 가운데 연역이 가장 짧은 막내 기관입니다. 2001년 9.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범들이 미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.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다시는 9.11 테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국경경비 및 이민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 22개 정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공영부처 국토안보부를 만들었습니다. 연방수사국 FBI와 중앙정보부 CIA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보 및 수사기관들이 국토안보부에 흡수됐습니다. 지난해 국토안보부는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지난해 기준 직원 26만 명과 예산 1,869억 달러, 한화 249조 5,11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국토안보부 직원의 20%가량이 참전용사 출신이고 산하기관엔 연방이민국, 연방재난관리청, 비밀경호국 등이 있습니다.
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실제 주인공인 팀 벨러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소속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전통적인 중산층 백인입니다. 그는 아동 성매매 이슈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장벽도 지지했습니다.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강성 지지자들은 남미 여러 나라 아동들이 미국 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, 이는 큐어넌이라 불리는 미국 극우주의 음모단체 주장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. 미국 내 일베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큐어넌 신봉자들은 민주당이 딥스테이트라는 비밀 권력 하수인으로 아동 인신매매를 담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2018년 제작됐는데 개봉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. 영화 배그걸 맡은 20세기 폭스사는 2019년 디즈니로 합병됐는데, PC주의 등 미국 문화계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디즈니이기에 일부러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. 소재가 인신매매 피해 아동 구출이고 무명 멕시코 감독이 연출해서 배급이 막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만, 많은 이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. 이 영화는 넷플릭스마저 거절했습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 내 진보 보수 갈등 속에서 보수주의자와 크리스천들에게 크게 사랑받았고,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들에게는 외면받았습니다.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 깁슨,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, 유명 보수주의 논객인 벤 샤피로 등이 이 영화를 지지해 홍보에 힘을 실었습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아이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건 팀 벨러드의 시선과 감정을 따라갑니다. 그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킬 수도 있었지만, 아동 인신매매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자극적인 소재를 스크린에 옮기는 건 지양했습니다. 선정적인 장면과 잔인한 액션씬은 생략됐습니다. 과한 장면을 드러내는 대신 핵심적인 의미만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. 물론 영화 속 팀 벨러드의 활약상은 상당 부분 허구입니다. 그는 로시오를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 혈혈단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. 이로 인해 미국 개봉 당시 팀 벨러드를 지나치게 영웅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 팀 벨러드는 성비위 혐의로 인해 OUR에서 해임된 인물이기도 합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가 든든하게 후방 지원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독특한 마케팅으로 흥행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영화 제작진은 페이 잇 포워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영화 티켓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55개 국가에서 구매된 티켓은 약 3,060만 장에 달했습니다. 목표치의 1,532%에 달하는 성과입니다. 국내에서는 릴레이 티켓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페이 잇 포워드는 내가 받은 도움과 경험을 제3자에게 베푸는 사회적 문화를 말합니다. 다른 사람이 기부한 티켓으로 영화를 무료 관람한 후 마음에 들면 자신 역시 타인을 위해 티켓값을 기부하는 일종의 릴레이 티켓입니다. 페이 잇 포워드를 통해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을 무료로 관람하고 싶다면 엔젤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.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영화입니다. 오직 입소문이나 작품성만으로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, 적은 제작비나 무명 감독 연출 등으로 인해 작품 완성도는 크게 뛰어나다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틀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아이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. 기독교 색채를 빼고 아이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. 아동 인신매매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자 현실입니다.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.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